예,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국감 진행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잘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속이다, 부실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잘못했다, 인정한다, 앞으로 잘하겠다. 글쎄 앞으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화재 관리 등의 부실 문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문화재청이 부실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상한 각오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좀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KBS하고 그 사찰 유물 전시관 등을 취재를 했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고 하시죠.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사찰이나 민간 문중에서 보유한 문화재를 잘 관리하라고 문화재청이 1,400억 원의 세금을 줘서 전시관을 짓겠는데요.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유물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전시관이 아니라 법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급 고서들은 벽 한켠에 밀려있고 그나마 대부분은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성화와 왕의 교지 등 보물급 문화재들을 보존 전시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8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단 한 점도 전시하지 못한 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습도 조절을 못해 진열 때마다 곰팡이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9월에 가서 확인한 건데요. 네. 특별 점검은 언제 했죠? 네. 그러니까 특별 점검 하고 나서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자비 빼고 35개 사찰 유물 전시관에 대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1,400억 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보내놓고 나선 무관심 방치 이런 상황이죠. 특별 점검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죠? 예. 지금까지 그 전시관들은요, 저희가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은 네. 그 운영 실태가 지금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실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긴급 보수가 시급하다고 문화재청이 판단한 고성 옥천사, 또 무이사 극락전, 이쪽에 5곳 42점 문화재 보수를 해서 2억 8천만 원 예산 지원했는데 예.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방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느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문화재청 이 관료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돈을 줘놓고는 그 다음에는 나는 몰라라예요. 예. 그러니까 다 부실이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부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도에 그 필수 비용, 관리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예산을 추진을 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존, 관리는 잘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시도 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 확인하고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이 많죠. 네. 예산을 문화재청 추산이 4,200억. 뭐 그동안 발표하지도 않은 네. 자료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잡힌 예산은 37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교부금을 안행부를 통해서 분권 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큰 괴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도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그게 저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시도에서 그 수리복원 요청을 하는 걸 순서적으로 접수를 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실했지만 특별 점검에서 문제가 된 것들의 등급별로를 시도에다가 먼저 이것부터 하자고 권유해서 하는 순서를 정하겠고요. 좌우간 이렇게 부실 관리를 하는 반면에 네. 이 문화재보호법 한번 보죠. 그 문화재위원회는 보니까
갑 중에 갑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 위원 하셨죠? 네. 근데 왜 그럴까? 문화재 보호법 한번 보시죠. 이 문화재 이 현상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조.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연도별 시행 계획에 들어맞을 것.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위원 자기 마음이죠. 이거를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법들 한번 볼까요?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비슷한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법 규정을 바꿨습니다. 법무부가 바꾸라고 해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 뒤에 보면 뒤에 넘겨보세요. 별표로 다 만들었어요. 건축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별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의 위치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제들이 지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국민의 원망이 되지 않고 문화재가 국민들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지금 나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하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될 테니까 저희 방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런가 하면 문화재위원회를 한번 보면은 그 문화재위원회가 이제 뭐 열리긴 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한 번 회의 때 평균 23회 안건을 처리합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회의를 4, 5시간 한다고 쳤을 때 1시간에 한 4건 심의를 하는데 그게 좀 깊이 있는 심의가 됩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이 상습적으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점검하시고 계세요? 그 안 나오는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건데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다 윤리강령 준수한다고 서약서도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서 민원이 엄청 생기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대부분 문화재청이 이기죠. 왜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갖고 있으니 코에 오면 코걸이고 귀에 오면 귀걸이니 일반 국민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민원을 하면 민원 처리하는 걸 보면요. 무성해요. 민원, 이 법으로 하니까, 주관적으로 하니까 다 민원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서 그 답변을 주는데 그 답변 내용도 제가 보기엔 친절하지 못해요. 이게 관료주의의 폐해죠. 이 문제도 개선을 해나가셔야 되고. 네.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문화재위원들.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갑질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문화재위원들 하셨으니까 프로코가 중간에 껴서 금품 요구하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그냥 발색해서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문화재 우리 보존 상태만 점검하시지 말고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특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마지막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고 2번 이상 연임하는 위원들은 다음 선임에서 다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진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